2023년 방배 6구역에서 동일한 사안, 거의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법원이 완전히 다른 판결을 합니다. 그때도 쟁점이 뭐였냐면 방금 반포주공 2단지와 거의 같아요. 상가 소유자가 상가 분양 신청을 포기할 경우에 아파트를 분양한다는 취지의 정관 변경이었어요. 이게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거냐? 정관 변경 의결 정수 쓰면 족하냐? 네. 문제가 됐는데 서울 고등법원이 뭐라고 그랬냐면요. 네. 상가를 건설한다 하더라도 상가를 포기하는 방법으로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상가 소유자의 아파트 분양 기준을 시행령 규정과 다르게 한 거다. 그래서 조합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 라고 했고요. 이 판결이 대법원까지 갔는데 네. 대법원에서 확정이 됐어요.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럼 완전히 정반대 판결이 선고되었는데 네. 이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근데 이게 더 혼란스러운 게 뭐냐면요. 그러면 2010년도 반포주공 2단지 판결이 그러면 파기가 된 거냐, 없어진 거냐? 네. 그렇지 않아요. 그건 또 네,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2010년도 대법원 판결도 살아있고 네. 2023년, 2024년 서울 고등법원 그 판결도 살아있어요. 그러면은 지금 양측이 다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는 거잖아요. 네, 지금 그러다 보니까 더 혼란스러운 거예요. 차라리 방배 6구역 판결에서 대법원에서 2010년도 그 판결은 잘못했다라고 네. 선언을 해주면 깔끔할 수도 있는데 네. 그게 아닌 거예요. 네. 그래서 사실은 이게 현장에서 케이스별로 좀 다르게 판결이 나올 수도 있는 여지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법적 해석하고 입법 동향을 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사실 2010년도 그 대법원 판결이 나왔고 그리고 과거에 국토교통부의 표준 정관도 상가를 포기하면 아파트를 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그런 규정이 있었기 때문에 네. 그 신뢰를 보호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네. 생각을 합니다. 조합들도 그렇게 업무를 처리해 왔었고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금 혼란스러운 상황에 대해서 이 지금 도시정비법을 소관하고 있는 국토교통부가 뭔가 입장을 좀 명백하게 좀 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와 별개로 더 충격적인 판결이 최근에 또 선고가 됐어요. 그건 또 뭔가요? 바로 신반포 2차 재건축 구역의 상가 분쟁에 관련된 판결이에요. 이 사건에 대해 쟁점이 되었던 건 조금 다른 쟁점인데 뭐냐면요. 방금 전에는 시행령 규정에 상가를 건설하지 않는 경우에 대한 요건이 있고 상가를 건설하는 경우에 요건이 있었어요. 네. 상가를 건설하지 않는 경우에 기존에 가지고 있던 상가 가액이 제일 작은 아파트 추산액보다 네. 높아야지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데 네. 대부분 상가의 가액이 네. 낮잖아요. 그쵸, 낮죠. 아파트보다 높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시행령 규정이 어떻게 돼 있냐면 정관 등으로 정하는 비율을 네. 이 아파트 추산액에 곱해가지고 아파트 추산을 낮추는 거죠. 그렇죠. 상가 가격이 높게 하기 위해서. 네. 예. 이것을 정관으로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만약에 정관으로 이 비율을 정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1로 봅니다. 표준 정관은 1. 네, 표준정은 1로 돼 있었어요. 네. 기존에.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여러 구역들에서 그러면 이 추산액을 낮추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이것을 1이 아니라 0.1로 바꾸는 네네. 그런 작업들을 많이 했잖아요. 네.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게 그런 요건을 정했었는데 네. 시행령 규정에 1로 돼 있는 걸 0.1로 바꿀 때 전원의 동의가 필요할까요? 아니면 정관으로 정하는 비율이니까 정관 변경 의결 정족 쓰면 족할까요? 느낌상 전원의 동의라고 했을 것 같아요. 역시 맞나요? 역시 대단하십니다. 맞나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이걸 전원의 동의를 받으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힘든데. 왜냐 그 이유를 보면 네. 시행령 규정에 1로 돼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1하고 다르게 하려면 그 기준을 완화하려면 시행령 규정에 전원의 동의라고 돼 있으니까 전원의 동의를 받아라. 근데 사실 현장에선 그동안 이걸 어떻게 해왔냐면요. 정관으로 정하는 비율이라고 되어 있었기 때문에 네. 통상적으로는 정관 변경 의결 정족수로 처리를 다 해왔어요. 다른 네. 조합들은. 네네. 근데 이번 사안에서 문제가 돼가지고 실제 법원에서 판결을 한 것이고 전원의 동의를 받으라고 한 거죠. 그럼 이제 이렇게 하면은 상가가 아파트 받는 게 너무 힘들어지게 됐는데요. 쉽지 않게 됐습니다. 정말. 신반포 2차 판결 같은 경우는요. 네. 지금 항소심이 진행 중이에요. 향후 2심 판결 결과를 좀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신반포 2차 판결을 놓고도 현장에서 논란이 굉장히 뜨겁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네, 제 개인적으로는 사실 신반포 2차 판결은 저는 좀 파기돼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현장 실무하고도 너무 안 맞고 조합의 재량권을
너무 축소시켰다고 생각을 해요. 단지 상가 소유주만의 문제가 아니라 또 아파트 사업 진행 속도에 걸림돌이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이런 게. 맞습니다. 예,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예.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좀 봐야 될 게 이제 최근 추세. 네. 최근 추세가 국토교통부나 우리 법원이 상가 소유자에 대해서 아파트를 분양하는 그 요건을 매우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좀 잘 볼 필요가 있고요. 상가에 이미 투자를 하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향후 이제 신반포 2차라던가 법원의 판결의 추이, 그다음에 국토교통부 유권 해석을 잘 살펴서 향후에 분양 신청 여부를 잘 결정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서 상가 투자를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네, 위험 부담이 상당히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신반포 2차 판결은 잘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 다만 이건 있습니다. 저는 사실 이 시행령 규정이 조합의 재량권을 너무 축소시켰다고 생각을 하고, 전원의 동의 네. 가능해요. 불가능합니다. 네, 이 재건축 사업은 다수결에 의해서 진행을 하는 거거든요. 네. 예를 들어 1000명의 조합원이 있는데 999명이 동의를 해요. 네. 근데 한 명이 반대하면 안 된다는 건데, 그러면 한 명이 반대하면 이 사업 진행하지 말라는 건가요? 그렇죠. 그게 네. 말이 안 되는 거죠. 상식적으로 이게 납득이 네. 안 되고요. 오히려 요즘에는 상가하고 합의를 잘 하고 또 상가 부분을 잘 편입을 시켜가지고 사업성을 높이고 용적률을 높여가지고 더 많은 성과를 내는 현장들이 있어요. 네. 네, 상가하고 함께 가야 될 부분들도 있고요. 잘 협의로 마무리를 하고, 또 상가 소유자들이 원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파트 입주권 부분이 있어요. 네. 실제로. 맞아요.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 개인적으로는 조합의 재량권을 어느 정도 보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조합의 재량권이 거의 없다시피 하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반영할 수 있도록 이 재건축 사업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잘 진행될 수 있는 방향으로 시행령 규정이 좀 개정이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정말로 재건축 상가 투자는 좀 앞으로 고민해야 될 부분이 많을 것 같긴 하네요. 김정호 변호사님,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도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